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재산세 배우고 있죠. 재산세. 그죠? 세법이고 재산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기본적인 특징을 배웠고, 그리고 과세 대상. 그죠?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5개가 있다. 뭐 부동산 다 들어가죠?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재산세는 대상이 나오면 뭘 조심하셔야 된다? 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 건축물일 때와, 그죠? 일반 건축물일 때와, 그 다음에 뭐, 주택일 때 기준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것은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이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지만 우리 세법상 주택은 항상 뭘 말한다? 그죠? 이 두 개를 합해서 항상 주택이라고 한다. 해서 우리가 이 주택은 항상 뭐다? 어떤 경우든 이 토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한꺼번에 나간다. 그죠? 항상 세금을 같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얘가 갑, 얘가 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따로따로 한다. 한꺼번에 한다. 금방 얘기했죠? 어떤 경우든 따로따로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해서 그 한꺼번에 합한 데다가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요 산출된 세액을 얘네 둘이 나눠낸다. 뭐 안분한다 그랬습니다. 뭘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내고, 그 다음에 얘가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각각 나눠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항상 요 기본적인 개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항상 얘가 기본이죠. 주택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요 세금이 항상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데 얘네들은 항상 따로따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얘도 얘네처럼 이렇게 7월하고 9월에 내도록 해주겠다. 대신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 못하니까 요 세금 자체가 만약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반절은 7월 달에, 반절은 9월에 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주택에 관한 얘기고, 또 이거를 2분의 1씩 나눠내다 보니까 고지서가 2번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자. 이때 짜잘한 금액이 얼마다? 10만 원 이하면, 주택의 경우. 그죠? 10만 원 이하면 언제? 올림픽 정치나 있죠? 더 빨리, 더 많이. 그러니까 몇 월 달에? 7월, 9월 중에. 언제? 그죠? 빨리니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얼마? 10만 원 이하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부가징수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9만 원 나왔는데 4만 5천 원씩 두 번에 걸쳐 나눠 보내는 데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한꺼번에 9만 원 이렇게 보내는 데 있다. 그는 10만 원 이하일 때만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7월 달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있어요? 주택에서 우리가 또 겸용주택도 했었죠. 겸용주택. 그죠?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 일부가 같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한 동, 한 구 구분하셨죠? 한 동 그러면 주상복합 생각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항상 뭐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랬고, 한 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이다. 얘는 뭐다? 그래서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거용으로 쓰는 게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아주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근데 이게 소유권 변동이 생겨서 공보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자가 달랐을 때 사실상 사용자인데, 문제는 변동 사실을 과세권자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 신고를 언제 한다? 날짜 기억하시죠? 우리가 걔네한테 하는 건 10일 안에 하는 거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보내고 통지하는 건 5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10일 안에 해야 된다. 언제로부터? 항상 기준이래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가 낸다. 그랬죠? 그리고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등과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매수계약자. 이때 조심할 것은 국가, 연부, 무상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보상 개인 명의로 되는 경우도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그죠? 그리고 신탁재산은 수탁자각이고요.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채비지 사업시행자가 내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세 의무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53페이지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율. 그죠? 세액을 산출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과세 표준이 이제 뭐냐 그러는 얘기인데, 자, 우리 보시면 이 과표가 우리가 앞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배웠죠? 전에. 그럼 걔네들은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데, 재산세는 보유세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거래 금액 있다 없다? 없다. 거래 금액 없으니까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금액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세권자는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우리야 신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해당 시군구는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걔들도 시군구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세금을 어떻게든지 걷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걷어가고 싶은데 금액이 없잖아요. 세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기준 금액이 없잖아. 그 부동산 가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직접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매년 새롭게 결정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어를 공시가격이라고 해요. 공시가격. 그죠? 공시가격인데 이 공시가격의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시가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시가표준액 그럽니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자, 요거는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다르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러니까 같은 옷 다른 느낌 아시죠? 똑같은 옷을 전지현이 입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입었을 때 딱 비교가 되시죠?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러니까 같은 옷인데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용어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다?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에서 쓰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절대적으로 기준시가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항상 뭘 써? 시가표준액. 그러고 국세는 항상 뭘 쓴다? 기준시가란 말 쓴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재산세는 보유세죠. 그 중에 무슨 세? 국세, 지방세 중에 지방세. 그러니까 얘는 뭘로 세금을 계산해야 돼? 그죠? 공시가격이 뭐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재산세 과표는 원칙이 뭐다?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언제적 시가표준액을 말할까요? 우리가 배우는 세목 있잖아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배우죠. 걔네들은 각각의 그 법의 세목에 따라 법 기준이 다 틀리죠. 근데 그 법 기준을, 세법 기준을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그 기준일이 다 틀립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했을 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모든 기준이 취득을 해야만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신고가액이 원칙이라 했죠. 과표가. 그럼 언제적 금액?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과표가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금액이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걔는 언제적 금액이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재산세는 항상 언제 기준이다? 매년 6월 1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그러죠. 얘는 무조건 6월 1일.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따라가는 애 있죠? 누구? 그죠? 종합부동산세. 얘도 재산세 따라가니까 똑같이 언제? 6월 1일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고, 양도세는 항상 언제 기준이다? 양도일 현재.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집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뭘 받아? 비과세 받죠? 자, 그럼 이 비과세가 1세대여야 되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보유를 2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그죠? 언제를 기준으로 이 요건 충족을 해야 되느냐? 양도일까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도일이 언제야? 일반적인 매매일 때는 잔금 날짜죠. 실제 잔금 지급한 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 내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틀리죠. 그럼 얘는 언제 기준이야? 6월 1일. 그러니까 항상 언제 거 얘는? 과세 기준일 현재, 즉 언제?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과표 시가표준액을 전체 100%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곱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해석을 하면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곱하겠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획일적으로 딱 정해놓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법률로 일정 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그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 비율을 그러니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얘기,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이 세 개만 해당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해요. 내용도 별로 안 되고. 근데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죠? 자, 시가 표준액이 원칙인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만 뭐 한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OX.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대답을 해야지. 그죠? 멍 때리고 묵비권에서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그죠? 일단 내지르고 나면 확률이 5대5로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빵 프로고. 그죠?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XO. 맞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얘네만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나오면 얘네가 언급이 되면 반드시 얘가 나와야 되고, 그죠? 얘네들이 언급이 안 되면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그랬으니까 토건조 안 나왔죠? 그러면 시가 원칙대로 가면 돼. 근데 이렇게 나오면 토지의 과세 표준은 그랬어요. 토지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그러면 땡 틀린 거야. 왜? 토지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얘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얘네들이 안 나오면 얘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것만 딱 머리에 박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만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만 일정 비율만큼 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순돌이 아세요? 순돌이. 이 순돌이 아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순돌이 일요드라마에 한지봉 세 가족에, 그죠? 이면식 씨하고 그 박원숙 씨 아들로 나왔던 그 순돌이 아들로 나왔던 순돌이죠. 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걔 이름이 이건주예요. 이건주. 그죠? 이건주. 그죠? 옛날에 한번 TV 나왔었죠. 지금 뭐 30몇 살 됐죠. 오래된 얘기니까. 그죠? 자, 얘는 뭐예요? 토건주예요. 토건주. 이건주가 아니라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 이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이게 나와야 된다. 그죠? 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 토지하고 건축물은요. 토지, 건축물은 법으로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요 주택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주택이 좀 낮죠? 얘가 혜택을 주는 거죠. 왜?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50에서 9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고 여기도 40에서 8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처음 이 법을 만들 때 얘는 70으로 했고 얘는 60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뀔 수도 있어요.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이 비율을 낮춰가지고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고 이런 비율이 있는데 지금 거의 뭐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얘가 70%고 얘는 6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주택인데 주택의 시가 평균 올해 게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택 같은 거 얼마를 곱해? 60%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6만 원 나오죠. 6만 원.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주택은 전체를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 금액의 60% 해당되는 금액만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100% 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건주가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가 안 나오면 얘는 넣으면 안 된다.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게 안 나오면 그냥 이걸로 가면 돼요. 원칙대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시가 표준액.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가 개인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을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로 가액이 입증되면 그 장부 가액을 과표를 한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자, 개인은 시가 표준액을 하고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땡! 틀렸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좀 되시면 취득세 배울 때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상 취득가액 과표할 때 국수공판장 검증 있죠? 국수공판장 검증. 그러면 국수공판장, 장이 뭐예요? 법인 장부 그랬잖아요. 법인 장부. 그죠? 그러니까 법인 장부할 때 그 장부, 그걸 외워가지고 막 어디서 법인만 나왔다면 아무 때나 그냥 무조건 법인 장부는 장부가액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취등록세 얘기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법인 장부로 가격이 입증됐다는 얘기는요. 내가 뭔가 취득한 금액이 있는데 이걸 1억에 취득을 했어. 근데 이걸 1억에 취득했다는 게 그 법인 장부상으로 입증을 하면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보유세잖아요. 보유세는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무슨 법인 장부로 입증하고 자세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야.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건 법인이 가지고 있건 세금은 다 누가 계산해요. 그쵸. 해당 시군구에서 하잖아.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얘는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시험에 나와요. 몇 번씩.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막 희한하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해서 틀리고 공부 좀 하면 또 건너면서 틀리고 그게 맞출 게 없는 거야. 맞출 게 없는 거야. 어려운 거 어려워서 틀리고 찍어서 틀리고 그럼 어디 하나 비빌 데가 없는 거지. 맨날 어디 하나 믿을 데가 없는 거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 자, 정리하면 재산세 과표는 첫 번째 원칙이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두 번째는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세 번째는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게 다야. 근데 이게 의외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눈 뜨시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현재 70%를 곱하도록 돼 있고 주택은 60%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교재 1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이 동강 들으시는 분들 제가 눈에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할 때 동강을 들으면서도 설명 들고 안 보니까 책 막 찾아가지고 책 미리 막 설명할 때 책 미리 찾아서 막 줄치고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꼭 그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영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수학하고 이러죠. 똑같아. 뭘 찾지 마세요. 제가 모니터 설명을 하고 있으면 본인도 모니터를 열심히 째려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겨.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면 거길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그냥 설명하는데 책봐 쌓고 막 얘랑 비교해 쌓고 이걸 뭐들어 비교해?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책에 있는 얘기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불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얼굴 안 본다 해도 서로 믿음을 가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설명을 듣고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겨. 어설픈 사람들이 떨어져. 어설픈 사람이 말 안 듣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120 이렇게 이렇게 거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그죠? 병 나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약을 주고 약을 먹으면 누가 제일 약이 잘 낫냐면 이 사람이 제일 잘 낫는다. 자, 150인 사람은요, IQ 150인 사람 머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것도 찾아보는 거죠. 의사가 처방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보완을 해. 그죠? 그래서 빨리 나서. 80은요, 잘 모르니까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요. 자, 약은요, 식후 30분 후에 드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정확히 밥 먹자마자 숟가락 띡 띄면 뭘 맞춰놔? 타이머 맞춰놔. 그래가지고 30분 딱 되면 삐삐삐 울리면 탁 약을 먹어. 물하고 준비했다가. 이런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고 하세요. 그럼 하기 때문에 잘나서. 여기가 제일 어설퍼. 여기는
의사 말도 안 듣고, 그죠? 의사 말도 잘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또 찾아봐. 근데 찾는 것도 어설퍼.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이런 사람이 제일 안 낫는데, 병원도. 공부도 똑같아. 그냥 이 공부할 때는 나 죽었네 하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153페이지 다 필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6절 재산세 과세 표준.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토건주죠? 토건주는 과세, 토건주가 나왔으니까 뭐가 일단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 토건주가 나오면 뒤에 공정시장 가액별이 나와야 되는구나. 자, 보세요.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에 정하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별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죠? 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1번에 토지 건축물은 비율이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그 미니 강의에 보면 밑에 토지 건축물이 현재 70%고 주택은 60%를 적용한다.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별. 선박항공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시가 표준액입니다. 왜? 왜는 뭐 이게 아니니까 다 이걸로 가겠죠, 원칙대로. 그러니까 원칙이 시가 표준액.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 가액별을 곱한다. 결론, 선박항공기도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시가 표준액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2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이제 뭐예요?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 자, 과표 결정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뭘 곱해? 그죠?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참 여자분들은 공부를 참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요새 뭐 선풍적인 인기 있는 게 올화 드라마 낭만덕터가 있고요. 이제 끝날 때 다 돼가지만, 그다음에 도깨비가 있습니다. 금토의 도깨비. 오늘 하네, 오늘 금요일. 그죠? 도깨비. 아주 막 난립니다, 난리 막. 그거 보느냐고 막.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막 다 막 거기 텔레비 안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려고. 그 텔레비 보는 집중, 그 도깨비 보는 집중력으로 드라마 보듯이 공부하면 다 합격할게요. 지금 모니터 보고 공부하면서 그 뭘 생각해야 돼? 도깨비 보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모니터 보고 지금 졸고 있지 뭐.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겠어? 드라마 보듯이 뭐 공부하시면 여자들은 다 합격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 보듯이 공부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죠? 모니터에 나오는 사람이 공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야. 어차피 여러분도 김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입장 똑같은 거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집중. 자, 세율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 대상에는 5개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선박, 항공기는 기본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대상에 따라 각각 세율이 다릅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는 안 했습니다. 왜?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심화 과정 때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눈다. 그게 뭐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눈다. 얘는 왜 이렇게 나눈다? 그죠? 토지가, 모든 토지가 똑같은 용도로 쓰는 건 아니다. 얘는 농사 짓고, 그죠? 얘는 나대지로 쓰고, 얘는 뭐 건물 짓고, 이렇게 활용도가 다 틀린데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세율을. 그래서 이 분리과세는 고율 분리과세 4%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0.07%가 있고 0.2%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근데 세율이 최근에 시험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토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못 풀어요. 왜? 막 이걸 막 구체적으로 풀려면 0.2%에 해당되는 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해 잠깐 훑어봤지만 이게 막 몇백 개 됩니다. 그래서 못 외웁니다. 외울 수가 없죠. 근데 작년 시험에도 나왔는데 다행히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나오긴 해서 작년에 나왔어요, 시험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올해 뭐 세율이 별도로 단독으로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자, 토지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작년에도 기본만 물어봤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누진이에요. 0.2에서 0.4% 이렇게 돼 있고, 얘는 0.2에서 0.5%에서 누진세로 돼 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근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다? 건축물하고 주택입니다. 건축물하고 뭐하고? 주택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건축물하고 주택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건축물은요. 일반 건축물은 0.25%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무실 같은 거 갖고 계시죠? 그럼 0.25%. 여기 이제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 등의 그러니까 시지역 이상이니까 군, 읍면 말고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거기서 뭐가 있대요? 어디에?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있대. 그럼 여러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래요. 혹시 지금 공법 열심히 하고 계시면 전국에 우리가 토지를 뭘로 하나? 각각의 용도에 따라 그죠? 수문학 용도 지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도관농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죠. 그럼 도시지역은 다시 뭘로 나눠? 주상공록이죠. 그러면 주거지역은 뭘 하라는데요? 집을 짓고 살아는 데고. 그죠? 공업지역은 공장 지라는 데고. 상업지역은 상가를 지라는 거고 녹지지역은 너무 개발하면 살막하니까 일부 공간은 녹지공간 보존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장은 용도지역상 어디에 와야 되는 거야? 공업지역에 와야 돼요. 그런데 얘가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장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 공장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왔어. 그러면 이 공장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자, 건축물이죠? 원래 일반 건축물 이걸로 가야 되죠. 근데 얘는 공장인데 주거지역 등이 왔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0.25를 못하고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2배로 가는 거예요. 요게 2배. 그래서 얼마? 0.5%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2배인 이유는 여기에 키포인트인 거죠.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오면 안 되는데 공장이 왔으니까 그 공장의 건축물은 당연히 보다 일반 건축물의 2배로 가겠다. 그래서 0.5%. 그래서 이건 여기에 맞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르죠. 그 다음에 또 공장이 또 있죠. 과밀, 억제, 번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해서 공장 신증서. 자, 요거는 우리 취득세 할 때 나왔었죠.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서라면 중과세 한다. 어떻게? 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배 그래서 합한세율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공장을 신증서를 하게 되면 이 공장 건축물, 그죠? 얘가 과밀억제권이 왔잖아요. 과밀억제. 그러니까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도 재산세도. 그러니까 취득세도 중과세하고 갖고 계시면 재산세도 중과세가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 건축물을 몇 배? 5배를 합니다. 5배. 그러니까 0.25의 5배죠. 대신 5년간. 그러니까 얘는 5배 하는 대신 5년 동안만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25의 5배면 계산 안 되죠? 1.25%입니다. 그거를 5년간 중과세한다. 그러니까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동안은 중과세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5배 하는 대신 무제한하는 게 아니라 5년간만 중과세하고 5년 지나면 그냥 일반 과세로 가겠다 그 뜻입니다. 조심할 건 5배 5년간이고 여기서 그러면 5년이니까 만약에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갑이 공장을 신설해가지고 2년 동안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중과세가 2년만 된 거죠. 그러면 그 승계 취득한 자가 남은 3년 동안 걔한테 중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소유권 바뀌어도 무조건 몇 번은 5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막 바뀌든 말든. 이게 문제입니까? 하긴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시라고 하는 판인데 뭐 이거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5배 5년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2배죠. 2배 0.5니까. 그죠? 0.5% 2배입니다. 2배. 자, 근데 얘는 조심할 게 얘는 5배 한 대신 5년간이죠. 얘는 몇 년간? 얘는 이사 갈 때까지. 왜? 주거지역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 짓는 아파트 단지 옆에다가 공장이 왔다 생각하고 공장이 왔다. 그럼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막 맨날 그라인더 갈고 막 찍찍 갈고 그러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오면 내가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간 제한 없어. 이사 갈 때까지고 요거는 5배 5년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치성 재산. 여기 이제 고급 오락장. 그다음에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고급을 해서 나이트 클럽을 하는 건축물이거나 그 해운제 골프장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중과세가 된다. 해서 얘는 얼마? 4% 중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치성 재산, 지방세 사치성 재산 그럼 취득세가 5가지가 나와요.
별골 5선주 그러죠. 별골 5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에요. 이 5가지.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얘가 그럼 사치성은 5개인데 여기서 이걸 취득해서 갖고 계시면 재산세도 전부 다 중과세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2개만 중과세가 됩니다.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건축물만.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얘는 뭐예요? 고급 주택이죠. 그죠? 자, 고급 주택. 자, 일단 이걸 생각하셔야 돼. 저기서 이게 지금 건축물이잖아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이거는 얘네들은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축물만 따로 과세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주택이니까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말씀드렸죠? 주택은 뭐다?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항상 묶어서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얘처럼 건축물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 해당 안 되고, 선박은 건축물 아니니까 당연히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별장이 남았는데 그럼 왜 별장은 안 들어가느냐? 별장은요, 과세 방법이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별장은 뭐하고? 주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돼요. 그럼 무슨 뜻이야? 별장도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2개 묶어서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있는 입장이 같은 거죠. 왜? 둘 다 따로따로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장은 기준이 다 똑같고 세율만 달라요. 얘는 사치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세율이 4%예요. 그러면 얘도 4%고 얘도 4% 똑같죠. 세율은 같아.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나이트클럽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이 따로따로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4%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토지도 나중에 4%가 나와요. 그 세율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거를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장은 어디에 해당 안 된다?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해당 없는 거.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얘들은 건축물 사치성 4% 되고 토지도 4%예요. 그러니까 저기 분리과세 4%짜리 있거든요. 거기 분리과세 고율분리 4%가 뭐냐면 토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로 토지분 4% 나가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따로 건축물 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이 2개만 이 건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항상 말씀드렸죠? 주택은 항상 토지 건물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근데 별장도 뭐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 주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도 공장이고 얘도 공장이잖아요. 둘 다. 그죠?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5배 5년간이죠. 과밀은. 얘는 근데 0.5% 하는 대신 무제한 간다겠죠? 근데 이 공장은 과밀억제 공장은요.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요. 과밀 공장은 도시형은 중과세한다. 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 고장 같은 거는 있어야 되잖아. 왜? 공장 차 고장 나면 차 고쳐야 되는 거 있어야 되죠. 얘는 중과세 안 해.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주거지역의 공장, 이 공장은 도시형이건 비도시형이건 다 중과세입니다. 왜? 어디 왔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왔으니까. 아무리 자동차 정비 공장이 필요하다 해도 주거지, 주택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아파트 단지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지역, 같은 공장 건축물인데 이때 시지역의 주거지역은 공장이 절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업종 불문하고 도시형이건 비도시형이 다 중과세가 되는 거고 과밀 공장은 도시형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2개 헷갈리지 말고 잘 구분하셔야 돼. 어떤 분은 이거 헷갈려 죽겠다 그러고 헷갈리면 공부를 해서 안 헷갈리게 해야지. 계속 앉아가지고 헷갈려 미치겠대. 그럼 진짜 미친다니 가만히 있으면. 그죠? 공부를 하셔야 돼. 해가 아니라 안 헷갈리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세율을 보면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은요 0.1에서 0.4% 누진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 주택 있죠. 자, 고급 주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취득할 때는 고급 주택을 샀는데 재산세가 나갈 때는 얘 따로 중과세하지 않고 뭐하고 똑같다? 그냥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뭐라고 나와?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땡 틀린 거예요. 왜? 그냥
누진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급 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 고급 주택 중과세 없습니다. 없어.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뭘로 간다? 누진세율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별장.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세율이 4%예요. 1000분의 40. 근데 뭘 기억하시라고? 이 별장이 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얘도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그렇죠. 주택하고 똑같다. 즉 무슨 얘기다?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주택하고 똑같이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근데 차이점 뭐다? 일반 주택은 누진세율로 가고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세율이 4%다.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별장은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특징적인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잘 나오진 않는데 얘는 0.3%인데요. 우리 재산세 중에 제일 세율이 높은 게 뭐냐면 고급 선박입니다. 자가용 선박. 얘가 5%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광안리 가면 그 요트 같은 거 쫙 있거든요. 되게 많죠. 그럼 되게 비싸죠. 그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친구가 나 이번에 신형 샀다고 여러분한테 그 타던 요트를 주었어. 그죠? 그럼 탈 수 있어 없어? 탈 수는 있어요. 탈 수는 있어. 왜? 기름 넣으려면 기름값이 엄청나죠. 그러면 기름 안 되면 노 적으면 돼. 노라도 적으면 되고 안 되면 돛달구라도 가면 되는데 뭘로 주고? 세금으로 주고 세금으로. 매년 따박따박 5%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못 먹는 거지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벤츠 내가 직장 다니고 샐러리맨인데 벤츠 줬어. 벤츠 S클래스 600cc 줬어. 못 한다니까. 왜? 일단 보험료는 죽는 거고 보험료에다가 그죠? 그리고 한번 타려면 어떻게 돼?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창문 열고 1,000원짜리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축축축 뿌리고 기름값이 안 된다니까 감당이. 저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야?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셔가지고 벤츠도 타고 해야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세율이 제일 높은 게 뭐다? 고급 선박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주가 되는 건 이 두 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자, 1번 보세요. 세율 구조.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과표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과 항상 일정한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얘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습니다. 근데 누진은 딱 3개가 누진세율이에요. 자, 3개가 뭐다? 있죠. 이게 누진이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하고 종합 합산 토지 그리고 뭐 주택. 요 3개가 누진입니다. 그러니까 요 3개만 누진세율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뭘로 돼 있어? 비례세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3개가 나중에 우리 재산세 내면 나중에 종부세 낼 수 있다겠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재산세 내는 것 중에 있겠죠. 대상이. 그래서 요 3개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누진세율인 3개. 뭐 토지 중에 별도합산하고 종합합산이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주택. 요 3개가 누진이거든요. 요 3개만 나중에 몰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는 종부세를 나중에 안 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죠? 건축물도 종부세 안 내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별도합산, 종합합산 3개만 내게 되는 거죠. 얘가 3개가 누진이다. 이 뜻입니다. 자, 2번 표준세율.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위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총론에도 배웠고 취득세도 나왔었죠. 우리가 배운 지방세 3개는 다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더하거나 뺀다 그런 얘기죠. 그 비율이 다 똑같습니다. 얼마?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그 중요한 얘기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뭐라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땡 아니고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시군구에서 올해 세율을 탄력세를 적용 가감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년에 다시 가서 조례로 다시 정해라. 그러니까 한 방에 정해가지고 야 이거 5년간 적용할 거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올림픽 정신의 세율은 더 빨리 더 많이니까 하나의 과세 대상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낮은 세율 적용한다, 높은 세율 적용한다. 더 빨리 더 많이니까 뭐? 그쵸, 높은 세율. 이런 것도 나오면 또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세율 그랬더니 맞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최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거둘려고 한다. 그런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택dom스럽니다. 국가는 어떻게든지 국민한테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가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세금 냈더니 뭐야? 그 세금 갖다가 엉뚱한 인연이 말이야. 갖다가 다 갖다 저기 하고 날린 거죠. 그러니까 맨날 서민만 죽는 거야. 우리는 뭐 조금만 안 하면 막 뭐하고 있는 놈들은 이 큰 제조도 잡혀가지 않고 우리는 조금만 제지면 다 몸으로 떼어야 되고 이게 무슨 이런 불공평한 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우리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죠?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 높은 세율. 낮은 아니에요. 높은 세율이다. 자, 3번에 대상별 표준세율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세율이 나옵니다. 종합, 별도, 종합해서 오른쪽에 155페이지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세율이 나와요. 박스에. 근데 그 세부적인 박스에 있는 세부적인 세율은 외울 거 없습니다. 그죠? 이는 뭐야? 그냥 아까 말씀드린 큰 제목 그냥 0.2에서 0.4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뭐 쓸데없이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근데 154페이지 1번 토지해고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 방법이 전부 다 물건별 과세라고 그래요. 물건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세금 과세할 때 합산을 안 해요. 합산을. 근데 예외적으로 합산하는 게 딱 2개 있다 그랬죠. 딱 2개만 합산해. 자, 얘는 대놓고 합산이라고 써 있어. 법에. 제목에 뭐라고? 이거죠. 그죠? 이 2개만 합산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시군구별로 합산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갖고 계시면 또 이것도 시군구별로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근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합산 안 해요. 이 2개만 합산. 재산세는 이 2개만 합산해. 나머지 절대 합산 없어요. 그죠? 자, 보세요. 1번. 종합합산이잖아.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여기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겠죠. 얘가 시군구세니까 그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되는 토지가액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여. 그게 뭔 얘기야? 얘는 몽땅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강남구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2필지가 있다. 강남구에.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강남구 안에 있는 이 2개를 합산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 그죠?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오른쪽 별도도 마찬가지죠. 별도도 합산이잖아. 근데 뭐라고 나왔어?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된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둘 다 합산.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은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는 뭐다? 해당 토지가액을 과표해서 각각이죠. 이는 합산 없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개만 합산이고 나머지는 합산 없다. 우리 세법에나 모든 합산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합산이다. 그죠? 부부지간의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합산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세법의 합산은 뭐다? 개인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 세대별 합산 없다. 지금도 막 부부지간에 마트 다닐 때 50 넘었는데 팔 잡고 다녀. 팔짱 끼고 손 붙잡고 다녀. 금슬 좋죠. 그래도 안 돼. 얘는 합산 안 해. 근데 금슬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금슬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남편은 가기 싫을 때 막 와이프가 뭐하는 소리하고 막 끌고 가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실은 남편은 끌려가는 걸 수도 있어요. 왜? 남들은 싫어하거든요. 마트 가는 거. 그죠? 옷가게 가는 거 싫어하고. 한번 가면 막 어찌나 시간을 끄는지. 저도 와이프 연애할 때 한번 옷 사는 거 따라갔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재래시장 갔는데 재래시장에 옷가게가 수십 개예요. 거길 다 들어가더만. 처음부터 끝까지 첫 집부터 마지막까지 다 갔다 결국 어디서 샀어? 맨 처음에 들어간 집에 샀어요. 한 2시간 넘게 걸려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진짜 연애할 때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때는 꾹 참았지. 지금 택도 없습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만약 가면 안 들어가 나는. 그럼 사가지고 와 그러지. 돌려버려. 그리고 뭐 입어봐. 옷을 또. 다 입어보고 막 3개씩 입어보고 다 이따 들릴 경우 그냥 나와. 어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뭐라도 사가는 양말짜리 사가도 놔야지. 그냥 나온다니까. 자, 분리과세 보시면 되고 건축물 나와 있죠? 자, 건축물은 시군 내 소유자는 각각의 건축물. 왜? 합산하니까 각각 건축물 따로따로. 여러분이 건축물을 2개 가지고 있다 상가를.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죠? 각각의 건축물을 과세 기준 현재 사용한 용도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축물로 구분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자, 그래서 나옵니다. 넘어가면 156페이지 1번 일반 건축물. 나 있죠? 0.25 1000분의 2.5 동그라미 2번 주거지역 등의 공장 건축물.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2배 한다겠죠? 그래서
1000분의 5. 3번 사치성 재산 건축물. 그죠? 요거.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 건축물. 사치성 재산. 몇 배? 2배. 그죠? 4%죠. 사치성이 4%. 1000분의 40. 3번이 그 얘기죠. 자, 3번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 주택은 뭐라겠죠? 2명 이상이 공동 소유를 하든 아니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건 항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로따로 절대 없다 했잖아. 그죠? 그 얘기잖아.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별장 나옵니다. 별장은 과세요금이 똑같다. 누구랑? 주택하고. 세율만 다르다. 얼마? 1000분의 40. 동그라미 2번 일반 주택지죠. 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일반 주택 또는 고급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뭘 조심해야 돼?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 그냥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누진으로 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4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선박은 제일 높다 했죠. 고급 선박이 제일 높아요. 5%. 그죠? 그 밖에 선박 때는 0.3%지. 걔는 중요하지 않다 했죠. 4번 과밀억제 공장 신증설 나와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부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얼마? 5배, 100분의 500. 5년간 5배랬죠.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한다. 5년간 5배. 근데 5배 그때 100분의 500 그러니까 얘는 또 뭐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5배가 100분의 500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세율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토지, 건축을 하고 주택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가 8절의 뒷장에 부가징수 있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